우리는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부부다. 사람들은 흔히 5년 차를 권태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었다. 아내 지수는 여전히 나를 볼 때마다 수줍게 웃어주었고 퇴근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반갑게 달려나와 내 품에 안기곤 했다. 나는 그런 지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 팍팍한 회사 생활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퇴근 후 지수와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따뜻한 저녁 식사 덕분이었으니까.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지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햇살이 아내의 머리카락 끝에 닿아 반짝였다. 나는 뒤에서 아내를 가볍게 안으며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자고 속삭였다. 지수는 웃으며 내 손등을 토닥였다. 모든 게 완벽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다. 사건은 아내가 출근 준비를 거의 마쳤을 때 일어났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밝게 켜졌다. 나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알림 메시지인 듯 했는데 화면이 켜지자마자 지수가 내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무척이나 다급한 손길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그냥 툭 하고 화면을 확인했을 텐데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화면을 빠르게 닦아내듯 터치했다. 마치 그곳에 남은 누군가의 온기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려는 사람처럼. 왜 그래? 무슨 급한 연락이라도 왔어? 내가 가볍게 물었지만 지수는 평소의 다정한 미소 대신 살짝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광고 메시지야. 요즘 스팸이 너무 많이 와서 짜증나네. 자기야, 나 먼저 나갈게. 오늘 야근 있는 거 알지? 먼저 자고 있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투였지만 그녀가 핸드폰을 꽉 쥔 손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핸드폰 모서리를 잡은 그녀의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분명 광고 메시지라고 했는데 왜 그녀의 눈동자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 짧은 순간 그녀가 화면을 닦아내던 모습에서 서늘한 이질감을 느꼈던 걸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아내가 나간 문 쪽을 바라보았다. 5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신뢰가 고작 핸드폰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자책도 해보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불길한 예감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야근, 그리고 퇴근 후에도 손에서 좀처럼 핸드폰을 놓지 않는 그녀의 습관들. 내가 사랑하는 지수는 여전히 나의 다정한 아내일까?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타인인 걸까? 그녀의 다정한 뒷모습 위로 조금 전 핸드폰을 지우듯 닦아내던 날카로운 눈빛이 겹쳐 보였다. 과연 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일상은 정말로 진실일까? 아니면 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장막 뒤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의 퇴근 시간은 저녁 8시에서 밤 11시,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과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습관처럼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아내는 예전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피곤하다는 듯 어깨를 주무를 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 아내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낯선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쓰지 않는 진하고 매혹적인 향이었다. 평소 아내가 즐겨 쓰던 은은한 비누 향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 신경은 온통 아내에게 쏠려 있었다. 오늘도 야근이야? 회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내가 무심한 듯 던진 말에 아내는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멈칫했다. 거울 속으로 비친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찰나 흔들렸다. 그러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며 예의 그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어. 미안해. 당신이랑 저녁도 못 먹고. 무슨 향수 바꿨어? 오늘 향이 좀 독특하네. 내 질문에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정적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내 심장 박동을 요동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내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아, 이거?
옆자리 동료가 선물 받은 건데 좀 센 것 같아서 나한테 몇 번 뿌려봤어. 너무 과했나? 내일은 안 뿌려야겠다. 왜? 별로야? 그녀는 다가와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분명 내가 알던 아내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 손에서 풍기는 독한 잔향은 내 기억 속의 아내를 자꾸만 지워내고 있었다. 동료의 향수라니. 겨우 몇 번 뿌렸을 뿐이라는 그 향이 왜 이렇게 온몸을 휘감고 있는 걸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야, 그냥 좀 낯설어서라고 둘러댔다. 아내는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 욕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들어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내가 떠난 자리,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그 공간에 머무는 향기가 단순히 옷에 밴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공기 중을 유영하고 있었다. 창문을 모두 열어 젖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거실을 채웠지만 그 진득한 향수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습기를 머금은 욕실에서 더 뜨겁고 짙게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물소리가 멈추면 이 향기도 사라질까? 아니면 아내의 살결 깊숙이 스며든 이 향이 오늘 밤 내내 우리 침실을 잠식할까? 아내의 발소리가 다시 거실로 이어질 때 나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 향기가 지금 욕실 문틈을 타고 서서히 나를 향해 기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아내는 오늘도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는 핑계를 대며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 현관문 도어락이 울리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내 심장은 불안이라는 이름의 둔탁한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의 가방은 식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그 가방이 오늘따라 내 시선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마치 무언가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손끝에 닿은 가죽의 서늘한 감촉과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아내가 최근 자주 풍기던 내가 사준 적 없는 낯설고 매혹적인 꽃향기였다. 가방 안은 평소처럼 깔끔했다. 파우치, 다이어리, 지갑.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가득한 깊숙한 곳, 영수증 뭉치 사이에 끼어있던 빳빳한 종이 한 장. 그것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VIP 회원 카드였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낮고 떨려 나왔다. 아내는 회사원이다. 업무상 호텔을 방문할 일은 거의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VIP 카드가 왜 아내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배신이라는 단어였다. 다정했던 미소, 야근이라며 내게 보냈던 다정한 메시지들이 순식간에 차가운 거짓말로 변질되어 뇌리를 파고들었다. 나는 카드를 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의심의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날 이후 아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퇴근 시간 즈음이 되면 나는 멀찍이 서 그녀의 회사 건물 앞을 서성였다. 그녀가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건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다. 아내는 택시를 잡아 타고 익숙한 듯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사무적인 피곤함이 아닌 무언가 기대에 부푼 듯한 미묘한 설렘이 서려 있었다. 어제는 밤늦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도 프로젝트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여보. 평소라면 다정하게 답했겠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넘겨받은 뒤 짧게 알겠다고만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배경음악. 그건 사무실의 소음이 아니었다. 낮게 깔리는 재즈 선율과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오늘 밤 아내는 외박을 선언했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후 집까지 돌아오기엔 너무 늦으니 근처 숙소에서 자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두고 간 호텔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손가락 끝으로 카드의 거친 질감을 문지르며 나는 생각했다. 아내가 말한 회사 동료와의 회식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하필 그녀의 가방 속에 호텔 VIP 카드가 들어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카드는
오늘 밤 아내가 머문다는 그 숙소와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의심은 이제 확신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진실의 문턱 앞에 서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새벽 2시였다. 옆자리에 누운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는 오늘따라 유독 지쳐 보였다. 잦은 야근과 피로에 절어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한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랑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보다 의심이 내 마음을 더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침대맡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배신이라는 것을 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내의 지문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마저도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화면이 켜졌다. 나는 다급하게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치 기계처럼 깨끗하게 비워진 통화 목록만이 나를 맞이할 뿐이었다. 어제 오늘의 통화 기록은 물론 최근 일주일간의 기록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사람이 매일 누군가와 연락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업무상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나는 당혹감을 넘어선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아내가 철저히 모든 기록을 지우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와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려는 것처럼 말이다.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려다 아내의 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방 속을 뒤적였다. 립스틱, 팩트, 그리고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지갑이 눈에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최고급 레스토랑의 명함이었다. 명함 뒤편에는 정갈한 필체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예약석이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은 아내가 야근이라며 늦겠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명함을 손에 꽉 쥐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다. 고급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와인을 곁들이며 대화를 나누었을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친구놈은 늘 내게 의심이 지나치다고 했었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너의 그 과도한 집착이 결국 관계를 망칠 것이라고 충고했었다. 하지만 이 명함은 무엇인가? 평범한 야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증거였다. 나는 명함을 다시 지갑 속에 넣으며 침대 위에 잠든 아내를 응시했다. 곤히 잠든 그녀의 평온한 얼굴이 오늘따라 잔인하게 느껴졌다.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흔적을 지워야 했던 걸까? 단순히 업무상의 만남이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통화 기록을 삭제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 이건 업무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와 공유하는 은밀한 비밀의 방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오늘 밤 나는 아내라는 사람의 껍데기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목격한 것만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다. 아내의 야근 핑계가 거짓이라는 명백한 물증을 손에 쥐고서도 나는 여전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다. 저렇게 고요하고 다정한 숨소리를 내며 잠든 사람이 낮에는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것일까? 왜 하필 그 레스토랑이었을까? 모든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불안감은 증오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였을지 모를 그 레스토랑의 명함이 이제는 우리 부부의 5년이라는 세월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다. 나는 내일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말았다. 이 평화가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필사적으로 숨게 만든 것일까? 그녀가 삭제한 통화 목록 너머에는 과연 어떤 목소리가 잠들어 있는 것일까? 저녁 식탁 위, 차려진 음식들의 온기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시계 바늘은 벌써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얼른 달려가 가방을 받아주고
따뜻한 국이라도 데웠을 텐데 오늘따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었다. 주머니 속에서 아까 낮에 발견한 그 명함의 모서리가 자꾸만 손끝을 찔러댔다. 아내는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내 앞에 앉았다. 오늘 왜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먼저 자라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지금은 왜 이렇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잦은 야근,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이 카드와 명함들은 다 뭐야? 나는 지갑에서 호텔 멤버십 카드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다.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찰나의 흔들림, 아주 짧은 당황의 기색이 그녀의 눈동자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내는 곧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거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거야.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팀이 맡은 기획안이 회사 존폐가 달린 중요한 일이었거든. 호텔은 법인카드로 예약해서 회의실 겸 업무 공간으로 썼던 거고 그 명함은 클라이언트랑 식사했던 곳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내 가슴속 의심이 더 흔들렸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뒤로 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내가 요즘 예민하게 굴고 잘 챙겨주지도 못해서 화가 난 거지? 정말 미안해. 다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고생했던 건데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정말 속상하다. 그녀의 온기가 등 뒤로 전해지자 내 안의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아내의 따뜻한 손길은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5년의 시간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다.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나는 내가 저지른 추악한 불신에 부끄러움마저 느꼈다. 그저 지독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을 뿐인데 나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발버둥 쳤던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주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아무리 프로젝트 때문이라 해도 왜 전화 기록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던 걸까? 왜 하필 그녀의 몸에서는 그토록 낯설고 화려한 향수 냄새가 났던 걸까?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이내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다. 당신, 정말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고작 이런 의심으로 가려질 만큼 가벼운 거였어? 그녀의 눈물을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이 차가운 식탁 아래 숨겨진 본능을 믿고 끝까지 파헤쳐야 할까? 나의 믿음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퇴근 시간 직전, 나는 텅 빈 사무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쿵거렸다. 아내가 말한 야근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사실은 이미 거짓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을 확인하러 온 순간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제발 내가 틀렸기를. 그냥 정말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이기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룸미러를 통해 입구를 응시했다. 오후 8시가 넘어가자 회사 건물의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아내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더 들떠 보이는 걸음걸이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창문을 아주 살짝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와 피부를 자극했다. 아내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대기하고 있던 은색 세단 옆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내 20년 지기 친구 민수였다. 세상에, 민수라고? 내 결혼식 축사를 읽어주고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논하던 그 친구가 왜 여기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거리를 좁혔다. 아내가 민수의 팔을 가볍게 잡고 무언가 속삭이자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 문을 열어주는 그의 손길에는 평소 친구를 대하는 털털함 대신 타오르는 듯한 친밀함과 애정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이 차에 타기 전 아내가 민수의 뺨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내 망막에 박제되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들이 차에 올라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업무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연인의 모습, 딱 그것이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버렸다. 배신감이라는 단어조차 이 상황을 설명하기엔 너무나 가벼웠다. 심장이 조각나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멍하니 그들이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림창을 확인한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민수. 야, 오늘 야근 진짜 빡세네. 지금 사무실인데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너도 고생해라. 화면 속에서 빛나는 친구의 메시지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아내를 태우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나에게 이런 기만적인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단순한 조롱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뒤쫓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된 행동인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들키지 않기 위한 철저한 연극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이 기만적인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그들의 은색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핸들 위로 머리를 묻고 신음 섞인 호흡을 내뱉었다.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 회사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 숨어본 그 장면은 내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아내 지수, 그리고 나의 가장 오랜 친구인 민준. 둘은 내 차가 아닌 민준의 차에 올라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익숙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연인들의 표정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저녁은 먹었어?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녀의 손이 내 이마를 짚으려 다가왔다. 혐오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저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황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요즘 상태 왜 그래? 지수가 그러더라. 내가 자꾸 이상한 의심을 하고 사람을 미행한다는 둥 헛소리를 한다며. 너 혹시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번아웃 온 거 아니야? 등골이 서늘했다. 지수에게 내가 했던 의심들을 민준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심지어 그들은 내 의심을 망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민준은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잘랐다. 친구야, 너 진짜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지수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이러다 너랑 지수 사이까지 망가지면 어떡하냐.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싸늘했다. 식탁 위에는 신경정신과 진료 예약 안내문과 함께 내가 몰래 뒤졌던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호텔 회원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카드는 내가 찾았던 그 카드가 아니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보, 내가 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당신 요즘 왜 이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날 이렇게 숨막히게 해? 민준이한테까지 전화해서 나 미행하냐고 묻고 다녔다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건 아니야. 내가 본 게 있어. 민준이랑 차에 타는 거 다 봤단 말이야.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경멸이 교차했다. 민준이 차? 아, 어제 민준이가 갑자기 회사 앞으로 와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눈 거 말하는 거야? 당신이 자꾸 나를 의심하니까. 민준이가 나보고 혹시 당신 상태가 안 좋으니 같이 병원 좀 가보라고 조언해주러 왔던 거야. 나랑 민준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당신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위험해 보여. 상황이 역전되어 있었다. 내가 보고 느꼈던 모든 사실은 어느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남편의 망상으로 둔갑해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내가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묘하게 조작된 듯한 나의 이상 행동 사진들이 증거랍시고 놓여 있었다. 내가 지수의 가방을 뒤지는 모습,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들. 민주는 어느새 지수의 곁에서 나를 동정하는 착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너희들 지금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나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제발 이제 그만해.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근데 당신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민준의 차에 타던 그날의 모습이 여전히 눈앞에 선한데 이제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이 간 모양이었다. 장모님에게서 사위 지수한테 들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다며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문자가 왔다. 고립되고 있었다. 아내와 내 친구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내가 진실을 말할수록 나는 더 미친 사람이 되는 구조. 나는 이 거대한 덫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내 주변을 둘러싼 저들의 가면을 벗겨내기엔 내 손에 쥔 게 너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쥔 것들이 전부 독이 되어 돌아왔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미묘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지금 나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어떻게 이 비극을 멈춰야 할까?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이 두 사람의 실체를 폭로할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내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아내를 의심하고 심지어는 친구인 지훈이까지 경계한다고 생각하며 은밀하게 나를 고립시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서로의 품에서 나누었던 그 가증스러운 웃음소리, 회사 앞 주차장에서 내 친구의 차에 올라타던 아내의 가벼운 몸짓,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향한 완벽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놀아나는 광대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울분을 토하며 소리를 지르는 대신 나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해지기로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살결이 맞닿았던 그 더러운 현장의 증거 말이다. 나는 지난 며칠간 미친 사람처럼 움직였다. 아내의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호텔 멤버십 카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서는 날이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뒤를 밟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소형 녹음기와 고성능 카메라를 챙겼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 아내가 익숙한 듯 로비로 들어섰고 잠시 후 지훈이 나타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멀찍이서 그들이 14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옆방을 예약한 뒤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와 소리를 담아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소름 끼치는 기록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우리 부부의 5주년 결혼기념일. 저녁 8시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고 식탁 위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와인이 놓여 있다. 나는 서재 책상 서랍 속에 그동안 모아둔 사진과 녹음 파일을 넣은 USB를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작성한 서류들이다. 나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표정을 점검했다. 눈가에 맺힌 분노와 슬픔을 철저히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썼다. 이제 곧 그들이 들어올 것이다. 아내는 오늘 밤 나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겠다며 지훈이와 함께 오겠다고 했다. 나를 동정하며 나를 완전히 병자로 낙인 찍을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러 말이다. 도어락에 기계음이 울리고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자기야, 우리 왔어!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뒤이어 따라 들어오는 지훈의 익숙한 웃음소리. 형, 기분은 좀 어때? 우리가 맛있는 거 사왔어. 두 사람이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거실 마루를 타고 내 방까지 전해진다. 나는 서재 문을 천천히 열고 나갔다. 손에는 그들이 나를 향해 쳐놓은 덫을 부술 결정적인 자료가 든 USB가 쥐어져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멈췄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소름 끼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 축제의 끝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파국이 될 것이다. 이제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줄 시간이다.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은 저녁 식사와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를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민준이 따랐다. 그들은 내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현관에서부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기념일이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했어.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5년 동안 내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라 믿었던 아내. 그 둘이 지금 내 집 거실에서 나를 비웃으며 불륜이라는 가면극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그들이 호텔을 드나들던 영상, 모텔 영수증, 그리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위해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 조명을 켰다. 갑작스러운 밝음에 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누구세요? 아, 당신 왜 여기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지만 이내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보았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약에 취해 있거나 몽롱한 상태일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진정해. 너 또 약 먹을 시간 지났어?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해? 아내는 능숙하게 연기를 시작했다. 그 눈물 젖은 눈망울과 애처로운 목소리. 과거에는 그 모습만 봐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약? 내가 먹어야 할 건 약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인생에 뿌린 이 독이었네. 봉투가 열리고 그 안에서 적나라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호텔 로비에서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하는 사진, 침대 위에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모습,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바보로 만들지 모의하던 메시지 내용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찢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이게 다야? 우리 5년이 겨우 이 정도 쓰레기 같은 관계였어? 민준아, 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친구잖아. 내 와이프 품이 그렇게 탐나서 친구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싶었나 봐? 민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 그녀는 내 발치에 매달려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했다. 모든 SNS, 그들의 직장 상사,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보낼 이메일의 전송 버튼 위에 내 손가락이 멈춰 있었다. 아내는 흐느끼며 내 다리를 붙잡고 소리쳤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 이건 실수였어. 당신을 사랑해. 정말이야.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지만 동시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세상이 지금 내 손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던 그 공포와 수치심을 똑같이 되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멈추고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조용히 그들과의 인연을 끊고 깨끗하게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어 파멸의 끝까지 함께 갈 것인가? 나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나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이 지독하고 달콤한 복수의 서막을 나는 이제 막 열려고 한다.